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과 우리 전통 사상을 강의하고 있는 최일범 교수입니다. 오늘 결의월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류에게 면역력이 갖추어지기 전에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재앙적인 사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현재도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작년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거의 2년째 지속이 되어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온 국민들의 행동과 특히 경제생활,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떤 삶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그 팬데믹 현상은 제가 나이가 65세가 넘었지만 저도 처음 겪어봅니다. 제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주로 고등학생들이나 또는 대학생들이 될 텐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중학교 시절의 기억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강원도 원주 그 치악산 밑에서 자라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윤리를 가르치셨던 이병자 오자 이병호 선생님, 지금 기억에 그렇습니다. 이병호 선생님께서 일본으로 제1교포 학교에 5년간 계약을 맺으시고 제1교포 학생들을 가르치러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 중학교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운동장에서 이제 고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치악산이 다시 푸르러질 때 내가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당시 원주에는 치악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산을 바라보면 지금처럼 울창한 숲으로 푸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벌겋게,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벌겋게 보였어요. 근데 그 산을 바라보시면서 선생님께서 5년 후에는 저 치악산이 푸르게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떠난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치악산은 점차 푸르러져서 지금은 정말 숲이 울창한 아주 좋은 산이 됐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환경은 그때보다 훨씬 못하게 됐어요. 최근에 한 10년 이래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황사, 그 황사가 단순한 황사가 아니라 그 공업물질이 쌓인 오염물질로 범벅이 된 그런 황사가 봄, 가을, 겨울 뭐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쳐서 최근에는 창문을 거의 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몇 년 동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가 오염이 되고 참 사람 살 환경이 못 된다.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 때도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그런 미세먼지는 거의 없어졌으니 참 이건 놀라운 상황입니다. 아마 생각건데 중국에서 그런 공장들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런 오염 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자연히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러나 앞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다시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다시 또 미세먼지가 불어올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21세기까지 도달해서 인류는 굉장한 그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피해 상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어제 제가 지금 10월 12일 그러니까 올해 2021년 10월 12일 현재 우리나라 총 확진자 수가 33만 4천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사망자는 무려 2,594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비하면 또 상대적으로 우리 피해는 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확진자가 무려 4,40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7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숫자는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의 사망 숫자가 30만이 채 안 되는데 그 숫자를 거의 3배 가까이, 2배 이상 훌쩍 넘긴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지금 확진자가 2억을 넘어서서 3억에 육박하거나 아니면 3억을 넘어갔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5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인류의 대재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도 위태롭고 여러 가지로 활동의 제약도 있지만은 특히 그런 심리적인 피해,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지금 나이 때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놀고 대화하고 즐기고 여러분들 젊음의 이상을 마음껏 불태우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지금 살아가야 될 상황인데 학교 생활도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접촉도 제한되니까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런 팬데믹 상황이라는 게 어쩌다 우연히 와서 이제 사라지고 앞으로는 이런 재앙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재앙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도 지금보다 더 자주 여러 번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제가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코로나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감염되고 사망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유행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매월 일회용 마스크, 여러분 마스크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마스크가 매월 1290억 개가 지금 소비가 되고 있고 장갑은 650억 개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일회용이니까 마스크 쓰고 버리고 마스크 쓰고 버리고 그러면 그 마스크가 땅에 매립이 되든지 아니면 또 상당수는 바다에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일회용 장갑의 경우는요. 그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일회용 장갑이 바다 생물 가운데 바다 거북이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인 해파리를 그 물속에선 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거북이가 그 일회용 장갑을 먹고 그 몸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 우리가 쓰는 마스크는 그 마스크의 끈이 물고기에 이렇게 얽혀서 그 물고기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되어서 총체적으로 보면 바다 해양 오염을 더 부추기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단지 인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환경적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재앙을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자면 이런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이 단순히 그냥 우연히 생긴 우연히 어쩌다가 마치 뭐 한여름에 태풍이 자연 재해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그렇게 자연 현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자연 발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물론 공식적인 확인은 아니지만 자연 발생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그것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을 생산하면서 바다나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도 단순히 자연 현상,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 사이의 바이러스가 우연히 인간에게 감염되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적인, 인간의 그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그런 재앙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아주 그 재앙적인 문제들이 어떤 의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 그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다. 아주 깊은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이 문명이 과학 문명, 기계 문명이 비약적으로 더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인류가 그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의 그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과학 문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좋을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책을 몇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겠죠? 사피엔스니 또는 호모데우스니 그런 책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책을 지은 저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는 인류의 문명사를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놀라운 그 필체로 놀라운 통찰력으로 서술을 하고 이어서 인류의 미래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주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뭐 AI, 즉 인공지능이니 무슨 사물 인터넷이니 자율주행 자동차니 메타버스니 이런 단어들이 이전에는 10년 전에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우리 귀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과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이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진척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가들은 그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그 결과로서의 문명의 그 기계, 이기들이 어떻게 하면 그 경제적인 부를 더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둘 뿐이지 이것이 인류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라든가 또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이런 인류 미래 문명에 대한 그 경고, 인문학자의 경고, 물론 미래가 반드시 경고되어야 할 그 암울한 그리고 불행을 가져올 미래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인문학자는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그러니까 사이보그 공학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사이보그, 그러니까 인조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생체와 그리고 비생체, 그러니까 기계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인간. 뭐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지금 흔히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비유기체와 유기체가 합성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인류,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어떤 정체성, 인간의 가치, 예를 들자면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인간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우리가 법으로 제정해서 자유민주주의 그 이념하에서 이런 정부를 구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가 도래함으로써 게다가 기계와 인간이 결합됨으로써 현존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미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기능도 가지고 이 정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21세기 문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그렇게 새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 문명이 오히려 지금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도심지에서 보면은 그 무인 스토어,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없는 그런 가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자리, 여러분들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완전히 무인 기계가 작동하는 그런 스토어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죠. 기계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은 당연하고 또는 뭐 우리가 대단히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유발 하라리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유발 하라리는 생명공학자들이 사피엔스, 즉 우리 같은 인류, 현존 인류의 몸을 가져다가 유전자 암호를 고치고 뇌의 회로를 바꾸고 또 생화학 물질의 균형을 바꾸고 나아가서 사이보그 공학이 유기체와 비유기체 장치들을 융합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새로운 인류를 또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인간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동시에 뇌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기계인 컴퓨터가 일체 하나의 몸이 되는 것. 그것, 그러니까 우리 뇌가 컴퓨터하고 결합되어서 우리 뇌의 기능뿐만 아니라 컴퓨터로도 우리 뇌에 정보가 흘러 들어가고 우리 뇌에는 컴퓨터의 정보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한 몸이 되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과학자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 교환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 개의 뇌를 여러 사람의 뇌를 직접 연결하고 여러 개의 컴퓨터하고 연결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돼서 일종의 뇌 인터넷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뇌가 집단적인 어떤 기억 은행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억, 나라는 의식,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 이런 것은 그 속에서 과연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뇌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호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는 순간 나라고 하는 건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앞으로의 발달은 생명의 자연 법칙을 바꿔서 완전한 무생물적 존재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이런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유지해 왔던 인간적인 속성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째, 인간이 사이보그를 장착한 사이보그 인간, 새롭게 만들어진 사이보그 인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이 인간 그 사회, 집단으로서의 가치는 유지하더라도 개인의 권위, 인권이니 그런 개인의 자유, 권위 이런 것들은 상실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중에서 일부 이런 생체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그 뇌 기능도 업그레이드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다수의 인류를 지배하는 이런 또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인류가 지금 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궈놓은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가치들이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인류는 새로운 문명이 그 개발되는 그 초입에 문턱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지는 우리가 20세기에 발전했던 그런 문명 정도, 그런 지식 수준 또는 거기에 적응하는 인간의 의식으로는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문명에 대처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문명적 재앙일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문명 시대에 우리가 인류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다듬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특히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은 의식,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배려와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경쟁적 태도를 가질 때 앞으로의 기계 문명도 경쟁적으로 발전해서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보그를 탄생시킬 것이고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빨리 회복하게 되면 인간이 기계 문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인간의 본질, 나라고 하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문제를 인식하시고 많은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